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사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게 되면 중간에 조정에 대한 모습도 좀 강하게 있었고 또 조정을 바로 또 말아 올리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지수 단위로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다. 횡보세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섹터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주도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최근 성장주 라인업, 바이오 반도체 라인이라든지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산업재 라인, 그동안 좀 쉬었던 조선방산이 올라가주는 모습들. 결국에는 저희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주도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섹터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골고루 올라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정 속에서는 개별적으로 섹터 안에 재료가 붙는다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노이즈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은 연휴의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거래일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재료의 발현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들,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꾸린 포트가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지금 포트의 방향대로 시장이 잘 움직여주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요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 지점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증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최근은 좀 극과 극이에요. 하루 단위로 해서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계속 갈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하락 종목 수 전체를 보게 되면 한 1,700개 정도 전후가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한 700개 정도 잡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여러분들 자세히 뜯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좀 약한 날은 코스피가 좀 선방을 했고요. 코스피가 좀 강한 날 또는 코스피가 좀 약한 날은 반대로 코스닥이 선방하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만 가지고 놓고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 좀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양시장 모두 약세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실제로 포트 안에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또 보이는 이런 구조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같은 sek터 안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다 같이 반도체가 내려갔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바이오라고 해서 다 같이 내려갔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의 재료가 좀 더 기대값이 남은 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또 반등을 세게 해주는 모습까지 펼쳐지면서 사실 장세 오늘 하루의 난이도만 펼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라면은 오늘 같은 하루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 아무래도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짧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장에서 먹을 게 없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날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사실 근데 방향 자체는 크게 바뀐 바가 없어서 시장 코멘트는 한 요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수 한번 살펴보고 나서 갈게요. 자, 코스피가 있고요. 추가로 코스닥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최근에 보여준 형태가 유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 증시까지 같이 좀 놓고 볼 텐데, 자,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펼쳐진 모습들을 보면은 실제로 9월이 도래되면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월 증시는 지수가 옆으로 그냥 누웠어요.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9월이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니까 제가 총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가장 증시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8월에 뭐가 있었죠? 9월은 역사적인 조정 장세다. 조정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그렇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는 사서 갑니다. 지금은 사야 되는 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9월 조정론이 좀 있었는데 결국 9월이 딱 여기 땅 출발하고부터는 우리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랠리가 잘 펼쳐졌죠. 이 중심에서 있었던 애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닥도 랠리가 좋았어요.
덧붙여서 미국장도 괜찮았습니다. S&P 그리고 기술주 나스닥도 괜찮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그럼 가장 최근에 9월에 누가 이 지수를 캐리해서 올라갔는가? 코스피는 사실 우리 다 알죠. 고시총 중에서도 반도체 라인이 밥값을 제일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전 값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가장 컸던 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같이 갔죠.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이 형태가 나왔고, 사실 여기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유사한 지점이 있죠.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결국 성장을 뜻하는 기술주들이 9월의 랠리에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8월 값이라든지 7월 값에서 바라보셨던 분들은 아마 포트 세팅에 따라서 이 상승을 누리는 분들과 누리지 못한 분들이 크게 갈렸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 게 이번 9월이었어요.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면요. 얘네들, 이 성장 라인업들이 움직였던 구조는 사실 제가 대놓고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뭐였죠? 성장주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금리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네. 결국 올해 하반기는 금리라는 키워드, 금리 키워드에 가장 열심히 작동하는 성장주들. 물론 여기에 뭐 로봇 같은 애들도 뭐 포함입니다. 그러면요, 우린 지금부터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중심값에서 금리라는 친구가 어느 정도 발동할 것인지 봐야 돼요. 왜냐면요, 이전에 4월, 5월, 6월, 7월 상승을 만들어줬던 주요 키워드는 금리가 아니고 관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증시에 작동하나요? 어제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보게 되면 가구 관련된 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100% 관세 물겠다. 또 품목 관세 중에서는 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물겠다. 증시 반응하나요? 안 합니다. 지금은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증시에서 중요도가 많이 빠졌어요. 결국 얘가 지금 살아남은 가장 중요 키워드인데 어떤 동향이 펼쳐질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장주들의 랠리들이, 물론 로봇은 저는 베스트 픽이라고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사실 저는 거래 정도, 단기 거래, 트레이딩 정도는 유효하고 좋지만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업종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바이오 반도체라든지 AI 라인, 얘네들이 그럼 계속 앞으로도 더 좋을까요? 여기서 먹거리 찾아야 될까요?는 이 금리라는 친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지금 증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 바라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들도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내용들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조선주들이 좋았어요. 이것도 쓸 내용이 또 많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지금 어차피 붙어있는 모멘텀에서 크게 바뀐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인 거 MRO. 지금 MRO 수준의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미포 같은 애들 보면은, 그러면 현대미포에서 수주가 꽉 차면은 그 다음 토큰은 HD중공업 같은 애들이 챙기겠네? 그런 애들이 더 중소형 선박을 하는 애들, 중소형 기자재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 있겠네가 MRO를 비롯한 모멘텀들인데, 관련주들 한 번씩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HD중공업 크게 상승했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변동성 구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 수주기사와 함께 또 오랜만에 세게 갔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참고로 현대중공업 미포는 이제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조선주들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또 이 질문으로 가야 돼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네. 뭐 물론 여기서 이 고가권에서 몰 비중 들어가셔라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 때 어떤 방식이 이제 증시 그리고 경제 방송에 제일 맞냐면, 이 올라가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게 내려오면 안 좋다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보지 마세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조선주는요, 가다가 내려오면 사야 돼요. 가다가 내려오면 사야 됩니다. 가다가 내려오면 사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수주량이 이제 제 뉴스 자료도 잠깐 가져왔는데, 올해 4월, 5월, 6월에 조선주들의 랠리가 쭉 나오고 나서
증시의 금융주라든지 타 섹터들이 올라갈 때 조선주 산업재들이 좀 쉬었죠. 쉴 때 제일 많았던 게 올해 조선주들이 작년만큼 수주가 안 나와서 안 좋아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수주는 우리 조선 기업들이 가려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건 절대치 같은 경우 작년에 워낙 선박 발주량 자체가 글로벌 전체가 많았기 때문에 좋았지만 올해를 작년과 비교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조선주는 다시 좋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가격 매력도를 얼만큼 주느냐의 싸움으로 갈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면 사야 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구조로 앞으로도 타겟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지금 조선은 제가 MRO를 골자로 한다라고 키워드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러면 뭐가 있냐? 방산이랑 같이 갑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좋죠. 신고가 레벨 도달해 있고 보면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약간 이제 대장주들급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애들은 잘 우상향 기조를 띈다라면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애들 얘네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폭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는 좀 특이점들이 있어서 같이 설명드리면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끝나는 구조 안 나오잖아요. 얘네 내려가면 계속 찬스입니다. 이런 구조, 이런 밑에 쭉쭉쭉 빠지는 구간들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팁은 지금 수출 데이터를 제가 뭐 매월 그리고 10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막 이 꼭대기 찍고 여기서 막 너무 많이 산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구조에서 사면은 얘네도 또 수익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주도주들의 성장세인데 이 성장세들이 끝날 게 지금 거의 안 보인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다음 실적도 방산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은 애초에 실적주로서 성장이 보장된 업종인데 주가 상승 탄력이 아무래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또 조용해지는 섹터 순환매가 발생할 때는 매수. 이런 관점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있었던 수주 내용 같은 경우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명 더 드릴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제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수주 취소 물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취소 물량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 주에 돌입이 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에이펙입니다. 이 에이펙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아요. 10월, 11월에는. 그럼 어떤 골자가 될 거냐? 사실 이 에이펙 같은 경우 제가 중국향 소비재 기업들 계속 관심 가지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또 하나는 계속 붙습니다. 왜 붙을 수밖에 없냐면 이 뉴스 자료 말고 이거 볼게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이제 2박 3일을 예정하고 있죠. 물론 신라호텔을 예약했다가 전체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시 주석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 온답니다. 근데 와서 이제 펼쳐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2박 3일 동안 한국, 미국, 중국 이 셋이서 연속 정상회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연결되어져 있는 산업들만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일단 중국향 소비재는 이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고 산업재가 지금 당연히 같이 낍니다. 조선방산 원전 라인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같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전에 관세 협상에서 디테일 내용들은 안 나왔어요. 겉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만 해소가 되고 끝났기 때문에 산업재 라인업 당연히 붙는 겁니다. 에이펙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좋으니까 뉴스에서도 막 붙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대표하는 기업들의 모멘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화. 네, 방산에 대해서는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어떤 구조로 갈 거냐. 특히 우리가 미국에 직접 수출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방산 수출 경로에는 미국이 항상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풀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선은 하나도 들어가지만 HD 현대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 방산 그리고 추가로 이 뉴스의 내용은 없지만 원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지점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결국 계속 압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애들이.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중국향 소비재 얘기 드리기 전에 이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이죠. 명판리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광둥성의 당서기가 되셨어요. 이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과거 엔타이랑 칭다오에서 주석, 그리고 시장 거의 한 10년 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하셨어요. 이때가 우리 어떤 시즌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중국과의 비즈니스의 초호황 시절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한알령 때까지 계속 잘 나가잖아. LG 생활건강 미친듯이 올라가고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우리 국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인사들 중에서, 경제 인사들 중에서는 가장 친한 파로 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된 게 지금 광둥성이거든요. 뉴스에도 나오지만 GDP 1등입니다. 중국 GDP 1등 베이징 아니에요? 상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광둥성이 14조 위안 정도 돼요, GDP가. 베이징, 상하이 합쳐도 10조 위안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가장 큰 경제 지역의 대장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제도화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지방 정부한테 권한을 이관하는 것들 있잖아요. 당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알령은 중국 입장에서 제재안인데 제재안을 풀어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방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 정부의 대장이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중국향 소비재 기업들, 특히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괜찮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실리콘2 가격 지금 너무 싸졌죠. 이게 6만 원은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4만 원대 레벨까지 들어갑니다. 실리콘2 매출 중국향 많이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중국 모멘텀 붙을 겁니다. 중국 진출 들어가니까요. 물론 주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엄청 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브랜드 라인까지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고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라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 얘는 바닥에서 누워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에이펙 타겟을 골자로 해서 외교적으로 풀려나가는 구조 잡히면요. 사실 뭐 당연하겠지만 얘네가 중국에서 실적까지 쭉 끌어오려면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제 해제가 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데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소비재 라인 중에서 화장품. 지금 이미 중국형 실적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준다라면 주가도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참고로 계속 추적을 하셔야겠죠. 이쪽 라인은. 이제 다 올라간 쪽 말고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보다 이제 먼저 반응할 애들. 오늘 보면은 엔터도 빠졌어요. JYP를 필두로 해서 SM이라든지 YG 엔터 같은 기업들. 얘네도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보면요, 올해 초에 사실 금융주들 그리고 반도체 얘네 랠리 나오기 전에 보면요, 이전에 엔터주들 랠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근데 그때는 너무 사고 싶어요. 막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 어차피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살 생각 하셔야 된다. 엔터.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관심 갖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 지난 2분기, 곧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터주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실적 지키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실적이 좋죠. 앞으로 중국이 여기 덧붙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엔터주들은 관심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압축이 점점 되고 있죠. 성장 섹터들, 반도체, 그죠? 바이오. 뭐 내가 워낙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반도체 바이오는 오늘 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붙는 게 내려오면 사야 되는 애들, 산업재 라인. 그죠? 소비재. 압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 라인들 움직일 때 같이 붙는 게 네이버를 필두로 한 AI주들. 거래하실 거면 여기서 트레이딩 로봇 같은 애들. 이거 제외하고 볼 거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올해는 여기서만 노셔도 뭐 할 거 다 할 수 있다. 네. 뭐 물론 비중이야.
스터디를 더 하기 쉬운 영역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쓰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노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면요, 주식이 이제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정된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한정된 돈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올라가는 애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사는 애들만 산다는 소리고, 한번 파는 애들은 계속 팝니다. 소외된 애들은 계속 소외되고요. 올라간 애들은 또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성질을 잘 이해하시고 이 강의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또 미국장을 보면서 추가 내용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미국장 전일 보면 좀 쉬어갔어요. 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미국도 섹터가 갈리죠. 반도체 안에서도 올라가는 있고 내려가는 있고 다른 섹터들도 갈려 있습니다.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매년 나오는 이벤트죠. 셧다운.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랑은 좀 다릅니다. 예산의 출발이 10월이에요. 그래서 9월까지 임시 예산안 편성이 끝나야 됩니다. 임시 예산안 편성이라는 건 앞으로 2025년, 26년 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24년에 만들었던 예산을 그대로 약간의 시간만 더, 그러니까 임시안, 본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쓸 수 있게끔 돈을 마련해 주는 건데, 임시 예산안이 보통 9월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양당 정치는 한 번에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원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반대표 던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제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단기 노이즈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비슷한 얘기 들었을 거예요. 셧다운 얘기 나오면 증시는 조금 민감하게 보고 쉬어갈 수 있으나 이걸로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왜? 매년 셧다운은 노이즈가 됩니다. 매년. 왜? 매년 통과를 안 시켜줘요. 바이든 정부 때 해줬나요? 바이든 정부 때는 반대 이제 공화당에서 안 해주고, 트럼프 정부 되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풀려나갈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요소로 쉬어가는 증시는 결국 많이 빠지면 사야 되는 구조로 변하는 것도 미국도 똑같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리 결정이에요. 지금 연준 인사들 금리 코멘트가 굉장히 많죠. 막 다각화돼서 나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결국 2025년 12월까지의 금리 결정을 토대로 보면 앞으로 2번 정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70%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탠스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는 이번 추석 연휴에 중심을 둬야 돼요. 왜? 그러면 성장주들, 아까 제가 섹터 라인업 쭉 말씀드렸는데, 성장주들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빼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실적주들, 가치주들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큰 틀에서 방향이 맞아떨어지려면 이 금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가지죠. 첫 번째 물가, 두 번째 고용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PCE 데이터 나왔죠.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변수 없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변수 없죠. 시장 예측치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안에 내용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물가랑 상품 물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요, 사실 크게 엇나간 지점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골자 중에 첫 번째 물가, 아무래도 목표치 2%대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겠네 정도가 지금 스탠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건 물가는 오케이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또다시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같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겁니다. 단기적으로요. 지금 고용에 대해서만 코멘트가 나오는 거 보더라도 7월 고용 쇼크 이후로 제일 민감한 건 고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졸트 민감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신뢰도가 굉장히 안 높아요. 그래서 증시 민감도가 별로 없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오케이, 물가는 잡히는 거 오케이. 근데 고용 가지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쇼크가 나왔다가 다시 좋다더라, 안 좋다더라, 좋다더라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졸트에서도 튀고요. 또 민감 고용 같은 것들 데이터 나올 때마다 튑니다. AD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가 몰려있는 만큼 실업성 청구 건수까지요, 제일 중요한 고용 보고서까지 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민감도는 딱 하나 보면 됩니다. 10년물이에요. 지금 10년물이 이 기술 반등이 나올 때 지난주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기술 반등 나온 다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 가면 3점대 10년물 국제금리 수익률 예상이 된다.
이거 저는 같은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상 얘가 지금 내려가는 구조를 띄면은 달러 약세가 같이 나옵니다. 달러 약세 나오면 신흥국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유동성 장세 나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점인 겁니다. 이런 지점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 있을 고용 데이터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섹터들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저는 바이오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10월에 이제 에스모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3대 암학회는 우리가 챙겨가야 됩니다. 바이오 투자를 하려면. 지금 10월에 에스모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 발표할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은 화이자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세라를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 D&D 파마텍과도 연계성이 짙어졌기 때문에 가져왔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퓨처캠이나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발표할 거예요. 물론 더 들어가면 임상 데이터 보여줄 애들이 많고, 에스모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데이터 발표가 많거든요. 원래 연말에 많아집니다. 좀 그랬을 때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쭉 유지된 상태로 데이터 발표해 주는데 좋은 데이터 나왔다? 지금 신고가에 있는 기업들도 많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들 보면은 제가 막 16,000원 이럴 때도 너무 싸다 했는데 지금 3만 원 넘어갔거든요. 앞으로 더 좋을 기업들이 저는 많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골자들만 좀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골자들 말고 좀 섹터나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끝나고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